자, 이번 시간에는 지수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먼저 우리 거듭 제곱에 대해서 배웠어요. a의 거듭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실수 a와 자연수 n에 대하여 a를 여러 번 곱한 a 제곱, a 세제곱, 땡땡땡, a n 제곱을 a의 거듭 제곱이라고 했어요. 자, 따라서 여러 번 곱했을 때 당연히 n 값은 자연수가 나와야 되죠. 한 번, 두 번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n은 자연수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번 했을 때 여기 자연수. 그러면 a의 n제곱에서 a가 뜻하는 거는 용어 미시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는 지수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는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이고요. 그러면 내려가서 지수가 자연수일 때의 지수 법칙을 확인하면 a, b가 실수이고 mn이 자연수일 때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지수끼리 더하는 거였어요. 따라서 a 곱하기 땡땡땡 곱하기 a 증명을 해볼 거예요. 얘를 n번 곱했다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다시 a 곱하기 땡땡땡 a를 이번엔 n번 곱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총 몇 번 곱한 거예요? 몇 번 a에 a를 곱한 거죠? 여기서 n번, 여기서 n번 곱했기 때문에 총 a에 n 플러스 n제곱이 나오게 돼요. 여기서 총 개수가 n 플러스 n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의 m제곱을 n번 곱하면 지수끼리 곱하는 거였어요. 이 말은 증명을 간단하게 해보면 a의 m제곱을 땡땡땡 a의 m제곱을 이렇게 n번 한 거예요. 그래서 a의 mn제곱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b의 n제곱은 묶여있을 때 이렇게 지수 n을 a의 n제곱, b의 n제곱 이렇게 내려줄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밑이 ab가 돼서 ab 곱하기 땡땡땡 ab가 ab를 n번 곱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4번에 b분의 a도 마찬가지예요. b분의 a를 n번 곱했을 때 지수 n을 이렇게 분모 분자의 n제곱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만약에 여기 m이 m보다 크다고 했을 때는 지수끼리 빼는 거고 그리고 m과 n이 같을 때는 1이 나오죠. 예를 들면 2의 제곱 나누기 2의 제곱은 똑같으니까 1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거꾸로 n이 더 m보다 크다고 하면 역수치에서 거꾸로 n에서 m을 빼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거듭 제곱을 배웠기 때문에 거듭 제곱근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예를 들면 중학교 때 개념 한번 설명드릴게요. 4의 거듭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는 거듭 제곱근은 자, 제곱해서 4가 되는 걸 찾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라고 했었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4의 거듭 제곱근은 어때요? 마이너스 4의 거듭 제곱근은 우리 고등수학 상에서 복소수를 배웠었죠.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 i 복소수 표현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2i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개념 설명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서 a의 거듭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는 n이 2 이상의 정수일 때 실수 a에 대하여 n제곱하여 a가 되는 수, 그러니까 x의 n제곱은 a를 거꾸로 말하는 거죠. 어떤 수를 n제곱했더니 a가 나오게 되는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x의 방정식 x의 n제곱은 a를 만족시키는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하는데 a는 0이 아닌 만약에 a가 0이라고 하면 어떤 수를 제곱해서 만약에 세제곱해서 0이 나온다고 하면 x는 0 한 개밖에 없겠죠. 그래서
a는 0이 아닌 실수 a의 n제곱근은 우리가 배운 범위는 복소수까지 배웠어요. 그래서 복소수 범위에서 무조건 n개가 나오게 돼요. 예를 들면 x의 제곱은 2가 나오려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2개 나오게 되겠죠? 요렇게. 그래서 n제곱이 나오게 되면 x의 n제곱은 a가 나오게 되는 이 n이 x가 n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의 제곱근, a의 세제곱근, a의 네제곱근 땡땡땡 이렇게 말한다는 거는 a의 거듭 제곱근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자, 이 말은 어떤 수를 x라고 하면 어떤 수를 세제곱했더니 마이너스 8이 나와야 돼요. 그럼 이항하면 x 세제곱 플러스 8은 0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수분해 해주시면 우리 곱셈 공식 배웠죠. 인수분해 공식 x 플러스 2,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0 나오려면 x의 값이 마이너스 2거나 또는 여기서 0 나오려면 근의 공식 써야겠죠? 그래서 짝수 공식 쓰면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나오게 돼요. 따라서 여기에서 x 실근 1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i 나왔으니까 허근 2개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총 몇 개예요? 3개. 여기 n이 3이기 때문에 복소수 범위에서 총 근이 3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 더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81의 4제곱근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81의 4제곱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수를 x라고 하면 x를 4제곱했더니 81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항해 주시면 x 4제곱 마이너스 81은 0이에요. 그러면 합차 공식에 의해서 x제곱 플러스 9, x제곱 마이너스 9는 0이죠. 그래서 뒤에를 또 한 번 더 합차 공식하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은 0이 나오게 돼요. 따라서 여기에서 0 나려면 우리 복소수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i라고 할 수가 있고 또는 여기서 x가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3이 0 나오려면 x의 값은 마이너스 3이거나 플러스 3이거나 플마 3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허근이 2개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는 실근이 2개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 많이 헷갈렸는데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우리가 n제곱근이라고 확장이 됐기 때문에 a의 n제곱근과 n제곱근 a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a의 n제곱근을 만약에 x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말은 x를 n제곱했더니 a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하지만 n제곱근 a라고 하는 거는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n제곱근 a. 따라서 먼저 예시를 들어보면 4의 제곱근을 구하여라. 4의 제곱근. 그러면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4인 걸 찾아라. 이 말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제곱근 4라고 하는 거는 루트 4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루트 벗겨줘야 되죠, 여기서. 그래서 그냥 플러스 2만 나오게 돼요. 그래서 n제곱근 a라고 하는 거는 x의 n제곱근은 n을 만족하는 것 중에서 여기 중에서 한 개만 얘기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약술논술에서는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지 제가 2025학년도 작년 수능 특강 문제예요. 자, 지수와 로그 예제 1번 변형 문제고요. 난이도 이렇게 표현해놨으니까 문제 푸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이 아닌 실수 a에 대하여 두 집합 a, b가 있어요.
근데 A랑 B랑 겹치는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죠. 하나라도 있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빈 게 아니니까 A와 B가 교집합한 게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A의 값을 찾는 문제인데 집합 A 먼저 볼게요. 집합 A는 X는 A-1의 제곱근 중 실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말은 X는 제곱근이기 때문에 X를 제곱해서 A-1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집합 B를 살펴보면 X는 A 플러스 3의 세제곱근 중 실수만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실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표현하면 집합 B 원소를 표현하면 X를 세제곱했더니 A 플러스 3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제곱이고 여기는 세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지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는 양변에 세제곱을 할 거고요. 여기는 양변에 제곱을 할 거예요. 그러면 왼쪽 A의 원소 먼저 보면 세제곱했기 때문에 X의 6제곱은 A 세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 제곱해주면 X의 6제곱은 A의 제곱 더하기 6A 더하기 9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X의 6제곱, X의 6제곱 둘이 같은 거니까 우변을 서로 같다고 놔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면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1은 A의 6제곱 더하기 6A 플러스 9예요. 좌변으로 다 이항해 주시면 정리하면 A의 세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0은 0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인수분해 주시면 A-5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는 0이 나오게 돼요. 자, 제가 조립제법을 방금 했는데 이 값이 0이 나오려면 10의 약수가 1, 2, 5, 10이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서 한번 대입해 봤을 때 A 대신에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면 조립제법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5를 대입하면 조립제법 써볼게요. 1 개수 먼저 쓰는 거죠.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0 그래서 5로 요렇게 나눴을 때 내려주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이렇게 우리 조립제법 했었죠?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이렇게 했을 때 A의 값이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두 개 나올 수도 있어요. 2차식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판별식을 써보면요. B제곱 마이너스 4에 있으니까 8을 빼는 거라 마이너스 7. 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실근은 존재하지 않아요. 실수 A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허근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아서 A-5가 나오려면 5가 0이 나오려면 A값 5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유제 2번 변형 문제 풀어볼게요. 5분의 4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실수인 거 여기서 실수인 걸 찾는 건지 전부 다 찾는 건지 주의해서 문제를 읽어주셔야 돼요. 5분의 4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A라고 한대요. 그러면 얘를 반대로 표현하면 어떤 걸 A를 세제곱했더니 5분의 4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인 것만 찾는 거기 때문에 A는 세제곱근 5분의 4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원래는 우리 A를 제곱해서 2가 나오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였죠. 여기에 2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는 세제곱을 했기 때문에 3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인 것은 세제곱근 5분의 4가 하나 나오게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100의 6제곱근 중 양수인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실은 여기 3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지수가 홀수라 하나만 나오게 되고요. 여기는 6이기 때문에 두 개가 나올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그 중에 양수인 것을 B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표현을 하면 마찬가지로 A처럼 표현하면 B를 6제곱했더니 100이 나온대요. 그러면 양수인 것만 얘기하니까 B는 6제곱근 100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6제곱근 10의 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다음씩 이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합분이 가능해요. 그래서 세제곱근 10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문제에서 a 곱하기 b를 찾는 거니까 a는 세제곱근 5분의 4 곱하기 b는 세제곱근 10. 따라서 세제곱근 똑같기 때문에 한꺼번에 써줄 수 있어요. 5분의 4 곱하기 10. 따라서 이렇게 합분해 주시면 세제곱근 8이에요. 세제곱근 8은 세제곱근 2의 세제곱이랑 똑같죠? 이렇게 합분해서 그냥 2만 쏙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23학년도 가천대 논술 B형 10번 문제예요. 난이도는 중정도 되고요. y는 x세제곱과 y는 루트 2x가 만나는 원점이 아닌 점을 a라고 할 때, 자, 그럼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y는 x세제곱이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y는 루트 2x는 이렇게 무리함수가 그려지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y는 세제곱, y는 x세제곱, 그 다음에 y는 루트 2x. 그럼 만나는 점, 여기 원점도 있을 거고요. 여기가 a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a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문제에서 h라고 한대요. 따라서 이 삼각형 AOH가 2의 마이너스 b분의 a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찾아주면 되는데 a가 이 3차 함수와 무리함수의 교점이기 때문에 같다고 놔주셔야겠죠. 그래서 x의 세제곱은 루트 2x다.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주면 이렇게 제곱을 할 거예요. 제곱해주시면 x의 6제곱은 2x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x 하나씩 약분 가능하죠? 왜냐면 x가 0이 아닌 점이에요. 이 a가. 그래서 약분해주면 x의 5제곱은 2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x의 5제곱은 2기 때문에 x는 5제곱근 2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지수를 유리수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드릴 텐데 지수를 유리수로 표현하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죠. 그래서 5분의 1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2의 5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y좌표는 어때요? a의 x좌표가 2의 5분의 1제곱이에요. 그럼 a가 이 곡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x 대신에 2의 5분의 1제곱을 대입해서 세제곱을 하는 거니까 2의 5분의 3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a좌표는 x가 2의 5분의 1제곱일 때 y좌표는 2의 5분의 3제곱이구나 라는 걸 찾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삼각형 AOH는 어때요? AOH는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x만큼이죠. 그래서 2의 5분의 1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는 높이 y만큼이에요. y가 2의 5분의 3제곱이었죠. 그래서 2의 5분의 3제곱. 따라서 여기서 일단 봐주시면 지수 곱하는 거니까 지수끼리 더하는 거죠. 그러면 2의 5분의 4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2분의 1이라고 하는 건 2의 역수인데 2의 역수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따라서 지수끼리 또 더해주면 2의 마이너스 5분의 1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얘가 문제에서 2의 마이너스 b분의 a제곱이래요. 그래서 비교하면 b는 분모니까 a 먼저 보면 a는 분자니까 1이라고 할 수가 있고 b는 5라고 할 수가 있죠.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6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가천대 채점기준표를 살펴보시면 a좌표를 찾는데 점수를 4점 줬어요. 자, 그래서 a좌표 찾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a는 1, b는 5를 구하는데 또 4점. 그 다음에 그냥 a, b 구했으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6 구하는데 2점을 줄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실수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설명드릴게요. 자, 실수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수 x를 n제곱해서 A가 나오게 되는 실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y는 x의 n제곱과 y는
y는 a라는 교점의 x좌표를 관찰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y는 x의 n제곱과 y는 a가 만나는 점, 그게 x의 n제곱과 a가 같은 거죠. 그래서 교점의 x좌표를 관찰하는 거를 포인트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결국에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교점을 x좌표를 관찰하면 되는구나. 자, 그래서 x의 n제곱이 a라고 할 때 여기 지수 n이 짝수일 때랑 지수 n이 홀수일 때를 나눠서 생각해 주셔야 돼요. 지수 n이 짝수라고 하면 만약에 제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아래에 그려보면 y는 x제곱은 어떻게 그려지죠? 중학교 때 2차 함수였죠? y는 x제곱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요. y는 x의 4제곱은 어때요? 더 폭이 좁아지겠죠. 6제곱은 더 좁아질 거고요. 그래서 n이 짝수일 때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x의 n제곱과 x의 n제곱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예를 들면 2를 넣은 거랑 2를 넣은 거랑 이렇게 함수값이 똑같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n이 짝수일 때는 그래프가 y축 대칭인 형태로 그려지게 돼요. y축 대칭. 그래서 여기서 얘는 우함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때 제가 그래프를 그린 게 y는 x의 n제곱이죠. 그럼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y는 x의 n제곱과 y는 a의 교점의 x좌표를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y는 a라는 직선이 이렇게 그려져요. y는 a. 이때는 이 a가 0보다 클 때 얘기하는 거죠. 0보다 위쪽을 그렸으니까. 몇 개의 점에서 만나죠? 하나, 둘, 2개의 점에서 만나요. 그러면 이때의 x값, 우리는 x좌표를 관찰하는 거예요. 이때 x값은 여기에서 a를, 그러니까 x를 n제곱 했더니 a가 나오는 x를 찾는 거기 때문에 표현을 마이너스 n제곱근 a, n제곱근 a라고 표현이 가능해요. 따라서 여기 n제곱근 a, 마이너스 n제곱근 a가 2개 나오는데 여기서는 플러스는 a의 양의 제곱근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마이너스는 a의 음의 제곱근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수를 따져보면 2개가 나오게 되고 만약에 y는 a가 0이라고 해볼게요. y는 a가 0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죠. 한 점에서 만나는데 0이에요. 0일 때 0인 거죠. 그래서 여긴 0. 그래서 개수는 1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아래 0보다 아래에 y는 a가 그려지게 되면 하나도 안 만나요. 그래프가 이쪽이니까 이 직선과 만나지 않죠.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개수는 0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엔 n이 홀수일 때를 살펴볼게요. n이 홀수라고 하면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x는 어떻게 그려지죠? 우리 n은 2 이상이기 때문에 x 세제곱부터 살펴볼게요. y는 x 세제곱은 이런 식의 곡선으로 그려지게 돼요. x의 5제곱은요. 지수가 5일 때는요. 폭이 더 좁아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돼요. 그래서 얘는 결국에 마이너스 x의 n제곱은 마이너스를 뱉어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마이너스 1의 n제곱을 여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을 대입하면 여기가 나오죠. 그러면 얘랑 y좌표가 서로 어때요?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예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쏙 뱉어내면 서로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점 대칭인 거 그래프 제가 그린 거 보이시죠? 원점 대칭이고 원점 대칭을 기함수라고 한다는 거를 또 추가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번에 또 그려볼게요. y는 a라는 직선이 여기에 그려지게 되면 한 점에서 만나요. a가 0보다 클 때 얘를 x좌표를 또 뭐라고 하죠? 얘를 n제곱근 a라고 하죠? n제곱근 a.
그래서 개수로 따지면 한 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a가 이렇게 y는 a가 0이라고 하면 또 한 점에서 만나요. 그래서 0이기 때문에 0. 그래서 개수는 한 개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직선이 그려지게 되면 y는 a라는 직선이 또 한 점에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n제곱근 a예요. 여기가 땡땡땡 하다 보면 n제곱근 a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개수는 어때요? 개수는 한 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대부분 실수인 것의 개수를 찾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실수인 것만 보는 거예요. 원래는 x의 n제곱이 a가 나오는 거는 복소수 범위에서는 n개예요. 하지만 시험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로 추가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약술 논술 실전 꿀팁.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a가 양수일 때 a가 0일 때 a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눌 수 있고요. n이 짝수일 때 n이 홀수일 때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지금 x의 n제곱은 a일 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a가 0보다 클 때는 n이 짝수일 때 n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 두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개수는 두 개라고 할 수가 있고 a가 0일 때는 0, 한 개 나왔죠. a가 0보다 작을 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0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홀수일 때는 하나씩 나왔어요. n제곱근 a, 0, n제곱근 a. 그래서 이렇게 한 개, 한 개, 한 개. 2, 1, 0. 그 다음에 1, 1, 1.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앞에서 제곱근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4제곱근 81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수를 4번 곱해서 81이 되는 실수가 아니라 그러면 요거는 몇 개가 있을까요? a가 양수예요? n이 짝수예요? a가 양수예요? n이 짝수예요? 두 개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거 하나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뿔마 4제곱근 81 두 개 있겠죠, 실수인 거? 그래서 4제곱근 81이라고 하는 거는 4제곱해서 81이 되는 실수가 아니라 그 중에 양수 하나만 얘기한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n제곱근 a의 n제곱을 이렇게 제가 약분이 가능했는데 앞에서 n이 짝수일 때는 a의 절대값을 씌워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n이 홀수일 때는 문제가 없어요. n이 홀수일 때는 a 그대로 나올 수가 있어요. 4제곱근 3의 4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짝수일 때 우리 보면 약분 가능하니까 여기가 3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근데 절대값 씌워도 3이에요. 여기는 어때요? 얘는 어차피 마이너스 3의 4제곱이라고 하는 건 4제곱근 3의 4제곱이랑 똑같아요. 따라서 이렇게 마이너스 3이 있지만 n이 짝수일 때는 절대값 마이너스 3으로 빠져서 3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세제곱근 3의 세제곱이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약분돼서 3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어때요? 세제곱근 마이너스 3을 세제곱해서 플러스 3의 세제곱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마이너스 3이 쏙 나와주셔야 돼요. 이렇게 풀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약수논술에서는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유제 1번 변형 문제, 난이도는 하 정도 되고요. 자연수 n에 대해서 5-n의 n제곱근 중 서로 다른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이라고 할 때 f3부터 f6까지 구하는 거예요. 그럼 f3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 n 대신에 3을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5-3이니까 2의 세제곱근을 얘기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2의 세제곱근.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수를 세제곱했더니 2가 나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 포인트 실수인 것의 개수 찾는 거예요. 지수가 짝수고 양수예요. 그러면 지수가 홀수죠. 홀수고 양수예요. 홀수는 전부 다 한 개씩 있었죠. 따라서 F3이라고 하는 건 한 개, 1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n 대신에 4를 대입하면 5 빼기 4는 1이죠. 1에
4제곱근, 4제곱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x를 4제곱했더니 1이 나오는 거죠. 지수가 짝수고 양수예요? 그럼 2개 나오기 때문에 F4는 2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n이 5일 때를 보면 5 빼기 5는 0이에요. 그래서 x의 5제곱은 0인 걸 찾는 건데 0밖에 없죠. 따라서 한 개, F5는 1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 n 대신에 6을 대입하면 5 빼기 1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x를 6제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요. 지수가 짝수고 음수예요. 하나도 없죠. 따라서 F6은 0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F3부터 F6까지 더하는 거기 때문에 1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0을 해주시면 정답은 4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네 번째,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그리고 MN이 2 이상의 정수일 때, N제곱근 A, N제곱근 B라고 하는 거는 한 번에 쓸 수가 있어요. N제곱근 AB, 이렇게 한 번에 표현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번에 분수일 때도 N제곱근 B분의 A, 한 번에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n제곱근 a의 m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괄호를 풀어줄 수 있어요. n제곱근 a의 m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a의 여기 지수를 유리수로 바꾸면 제가 여기 n이고 여기 1이죠? 그래서 n분의 1로 표현이 가능하다 말씀드렸죠? 이거를 m제곱하면 a의 n분의 m제곱. 우변이랑 똑같죠? 이렇게 성질을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m제곱근 n제곱근 a라고 하는 거는 여기 mn을 곱해서 한 번에 mn제곱근 a라고 쓸 수도 있어요. 자, 지수의 확장을 한 번에 들어가 볼게요. 자, 원래는 밑이 실수고, 우리 중학교 때 밑이 실수고 지수가 자연수일 때만 했어요. 그래서 이 개념 성질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근데 만약에 밑이 0이 아니라고 하고 지수를 정수라고 하면 자연수에서 정수까지 지금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수가 들어간다는 거는 자연수에서 정수로 확장됐다는 거는 0도 들어가고 음의 정수 뭐 이렇게 추가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때도 이 법칙이 성립이 돼요. A의 0제곱은 A의 0제곱과 A의 n제곱을 곱하면 A에 우리 지수끼리 더하는 거니까 n제곱이 나오죠. 그래서 A가 0이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약분이 가능해요. 따라서 A의 0제곱은 1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A의 0제곱은 1이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일 때, 지수가 음의 정수일 때 또 확장해 보면 A의 마이너스 n제곱과 A의 n제곱을 곱하면 A의 0제곱, 지수끼리 더하는 거니까 1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면 A의 마이너스 n제곱과 A의 n제곱을 곱하면 1이 나오기 때문에 역수 취하면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지수가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A의 마이너스를 뗀 다음에 아래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음수지수라고 하는 거는 지수에서 마이너스를 없애고 역수를 취해주시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 연산이 달달달 돼야 돼요. 빠르게. 자, 그 다음에 밑이 0보다 크고 지수가 유리수일 때로 확장해 볼게요. 지수가 유리수일 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n제곱근 a의 m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n분의 m제곱, a의 n분의 m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렸죠? n제곱근 a의 m제곱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n제곱 했더니 a의 m제곱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n제곱을 해서 a의 m제곱근 중 양수인 거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여기 플러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수를 유리수로 표현한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 밑이 이번엔 똑같이 0보다 크고 지수가 실수일 때까지 확장할 수 있어요. 자연수, 정수, 유리수, 실수일 때까지 다 이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유롭게 그냥 쓰면 돼요.
유리수에서 실수까지 확장됐다는 거는 뭐가 추가된 거죠? 얘는 무리수가 추가된 거죠. 우리 중학교 때 배웠죠. 유리수랑 무리수를 합쳐서 실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 실수까지는 이 지수 법칙을 충분히 편하게 쓸 수 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0의 0제곱과 0의 마이너스 2제곱, 밑이 0일 때는 수학에서 정의되지 않음,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 0이라는 건 보지 않기 때문에 정의되지 않다는 것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예시 보면 마이너스 2의 제곱에 2분의 1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 이렇게 합분 가능하잖아요. 그쵸? 취소 법칙이니까. 하지만 밑이 음수예요. 밑이 음수예요. 지수 법칙을 쓰려면 여기서 밑이 양수로 바꿔서 쓰셔야 돼요. 만약에 잘못된 풀이 먼저 설명드리면 지수 법칙이 안 된다고 했는데 한번 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2에 지수끼리 곱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의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돼요. 요렇게 푸시면 안 돼요. 밑을 양수로 바꿔줘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2의 제곱을 먼저 풀어주면 4죠. 4의 2분의 1제곱. 얘는 2의 제곱이죠. 그거의 2분의 1제곱이니까 2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밑이 음수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또 간단하게 적어놨는데요. 지수의 법칙과 지수의 법칙이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됐을 때, 지수의 범위가 유리수의 범위로 확장되었을 때는 무조건 밑의 범위가 양수일 때만 가능하다는 거 위에서 설명드렸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a의 n제곱, 자연수 n일 때 이렇게 표현 가능하죠? 얘는 밑이 모든 실수일 때 가능했어요. 예를 들면 마이너스 2의 제곱 4죠? 2의 제곱 4죠? 뭐 2분의 1의 제곱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밑이 뭐든 간에 상관이 없었어요. 그리고 정수 m이라고 하는 거는 a의 m제곱. 이때는 밑이 a가 0이 아닐 때만 가능했어요. 우리 방금 전에 0의 제곱, 이런 0의 마이너스 1제곱 이거 정의하지 않는다고 했죠? 0의 0제곱 정의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a가 0이 아닐 때 기억해 주셔야 돼요. 유리수 r이라고 하면 a의 r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밑이 양수일 때 실수도 마찬가지예요. 밑이 양수일 때 유리수부터는 밑이 양수일 때만 지수 법칙을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예제 2번 변형 문제 풀어볼게요. 절대값 n이 6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n이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이거에 대하여 마이너스 3의 n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9의 마이너스 2n제곱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식을 정리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3의 n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1 곱하기 3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3의 n제곱으로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9의 마이너스 2n제곱은 마이너스 1 곱하기 9의 2n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내려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의 n제곱,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의 2n제곱, 9의 2n제곱. 근데 여기 마이너스죠? 9의 마이너스 2n제곱은 9는 3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3의 제곱에 마이너스 2n제곱이랑 똑같죠. 그럼 결국에 3의 마이너스 6n제곱이랑 똑같죠. 마이너스 4n제곱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밑이 똑같으니까 여기서 지수법칙 쓰면 곱하는 거니까 지수끼리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n제곱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3의 n제곱, 3의 마이너스 4n제곱 지수끼리 더하면 3의 마이너스 3n제곱 나오게 돼요. 그럼 제가 지수가 마이너스, 음수면 마이너스를 떼고 역수를 취하라고 했죠? 따라서 마이너스 1의 n제곱 분의 1 곱하기 3의 3n제곱 분의 1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얘가 문제에서 자연수가 나와야 된대요. 자연수. 그러면 여기 음수가 있으니까 자연수가 나오려면 플러스로 바뀌려면 이 지수 n이 짝수여야 돼요. 짝수. 그래서 자연수가 되려면 마이너스 n제곱도 0보다 커야 되고 3의 3n제곱도 0보다 커야겠죠. 그래서
n 값이 짝수가 돼야 하기 때문에 n을 2k라고 놔볼게요. 그럼 n을 2k를 여기다 대입하면 2k는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죠? 2로 나와주면 k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리고 여기 n 대신에 2k를 대입하면 3의 6k 제곱이 6k 제곱분의 1이죠. 원래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원래 거. 6k 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건 3의 마이너스 6k예요. 근데 이 범위에서 k가 1이라고 하면 얘는 3의 마이너스 6제곱이죠. 그러면 3의 6제곱분의 1이에요. 그럼 자연수가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가능한 k 값은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만 가능해요. 마이너스 1 때 가능해요.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3의 6제곱이죠? 자연수죠. 따라서 우리는 n 값을 찾는 거니까 n은 2k였어요. 그럼 이 k 값에 2배씩 해주시면 되죠. n은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이렇게 가능해요. 자, 마지막 지수 기출문제인데요. 2023학년도 가천연술 F형 8번 문제예요. 자, 이 식을 정리해야 돼요. 자, 여기서 식을 정리해 주시면 a의 마이너스 3제곱 그 다음에 제가 여기 2가 숨어 있다고 했죠. 따라서 이렇게 약분하면 a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약분하면 b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러면 a 여기 더해주면 지수끼리 더해주면 a의 마이너스 1제곱 b의 마이너스 1제곱 그러면 얘는 역수취하면 ab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얘가 3이래요.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얘를 분수로 표현하면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죠. 얘가 마이너스 5래요. 이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찾는 건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 a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통분을 해주시면 a, b는 b 마이너스 a예요. 이 말은 a, b분의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a 마이너스 b죠. 근데 a, b분의 1이 3이었어요. 그럼 얘는 3 곱하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5라는 거예요. 따라서 a 마이너스 b라고 하는 거는 3분의 5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 바로 대입할 거예요. a 빼기 b가 3분의 5니까 제곱하면 9분의 25죠. 더하기 2 곱하기 ab는 ab분의 3이 1이 ab분의 1이 3이니까 ab는 3분의 1이죠. 그래서 3분의 1. 따라서 정리하면 9분의 31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채점기준표 확인하면 a, b의 곱을 찾는데 4점을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 빼기 b를 찾는데 4점 줄 수가 있고요. 9분의 31 정답 구하는데 2점 줄 수가 있어요.